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아르고코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를 한번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설명도 드리고, 제가 매매한 이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지금 2차 회담도 성과 없이, 러시아하고 우크라 2차 회담도 성과 없이 그냥 끝나버렸고, 지금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지금 또 난리가 났죠. 불도 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금리 인상 요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어떤 이유 딱 하나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겠죠. 거기다가 또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올라온 그거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고요. 그쵸? 근데 하지만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조정받는 게 저는 가장 싫더라고요. 매번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장이 좋지 않으면 주말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좀 짜증 나긴 합니다. 하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각설하고요. 아르고코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르고코인 어떤 코인인지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 요거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같은 때는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을 보고 이렇게 매수하고 매매했던 코인들은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죠. 네, 조금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다고 매도를 한다거나 또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을 덥석덥석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모으는 거는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그 폭락이 나온 그 당일날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모아가야 되는 때라는 말씀드리고, 이 아르고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도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코인들은 펀더멘탈을 그러면 전혀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아르고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 보면, 아르고 코인을 이야기하려면은 블로코라는 이 블록체인 개발 업체를 한번 봐야 돼요. 이쪽에서 이제 ICO 한 코인이 아르고 코인입니다. 근데 요거는 리버스 ICO라고 해서, 그냥 ICO랑 리버스 ICO랑 뭐가 틀리냐 이러면, 이제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거를 이제 내놓는 걸 그냥 ICO고, 리버스 ICO는 무엇이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거를 자금 확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확장성. 왜냐면 ICO를 하면 이렇게 광고 효과도 있겠죠? 그러면서 광고도 하고 자금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리버스 ICO라고 해요. 근데 리버스 ICO는 무엇이냐?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탄하겠죠? 예. 그렇게 ICO 한 게 아르고 코인입니다. 근데 요게 아르고 코인도 아르고 코인이지만, 아르고 코인이 처음에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 블로코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블로코라는 블록체인 개발 업체가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삼성, 현대, SK, 롯데 요런 대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이 있어요. 요걸 언제냐? 18년, 17년 요때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예전 방송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 블록체인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준비 다 하고 있다, 투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와서 이제 부각되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이제 블록체인 메타버스 한다 이러잖아요. 그 전부터 다 준비를 해왔던 거고, 이 블록체인 국내에서는 좀 알아주는 그런 블록체인 개발 업체입니다. 네. 그런 곳에서 이제 ICO 한 게 아르고 코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르고 코인은 메인넷이 있고요. 그쵸? 그냥 김치코인 하는데, 하지만 바이낸스에도 상장돼 있고 해외 거래소에도 여러 상장이 돼 있어요. 하지만 거래는 거의 업비트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빗썸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코인 합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상장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 요거 많이 틀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르고의 뒤에 블로코가 있고, 블로코라는 이 블록체인 개발 업체는 삼성, 현대, SK, 롯데와 파트너십이 돼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처음에 프라이빗 세일을 할 때 얼마에 했냐면 0.2달러에 했어요. 0.2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50원 되겠죠? 250원. 프라이빗 세일을 250원에 했는데 지금 250원이죠, 오늘 가격. 네. 근데 프라이빗 세일을 뭐 전체 다를 한 게 아니고 30%만 프라이빗 세일 했고,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인센티브로 30% 줬고, 뭐 발행자가 보유한 거는 또 25%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상장될 때 이 가격이죠? 예. 뭐 세일 가격이랑 뭐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 없다. 요렇게만 이제 아르고 체인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알면 뭐 파고들면 뭐 더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 저희가 매매를 했던 이유, 그리고 매수를 했던 이유, 그거는 보신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이 펀더멘탈을 보고 야금야금 잡아가야 될 때지 덥석덥석 잡을 때 아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는 게 수익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좀 크게 띄워봤어요. 얘네들의 특징, 그리고 어느 시점에 거래가 붙었고 어느 시점에 그 시세가 나왔는가, 요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좀 크게 봤는데, 보시면 자, 여기 4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인가를 좀 봐야 된다. 자, 4월이죠. 네, 모든 코인이 다 시세가 좋을 때, 그때예요. 근데 그때는 거래가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빠져나가는 흔적은 없다. 그죠? 여기 앞에서 매매는 있었지만 고점에서 큰 매매가 없었죠? 거래량이. 그러면 얘네들은 아직 뭐 여기서 뭐 끝난 그런 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다면 이 앞에는 굳이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고점 가장 시세가 좋았을 때 한번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거래량이 어디서 듬뿍듬뿍 나오죠? 이 아르고 체인의 특징이 그래요. 거래량이 한번 나올 때 크게 나오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자,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때마다 이 봉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거래가 나오면서 시세를 줬어요. 매번 거래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시세를 주는데 항상 윗꼬리가 달려요. 그죠? 봉보다는 꼬리가 더 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조금 더 크게 보면, 자, 여기 봉이라고 하죠. 자, 봉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요걸 꼬리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하는데 꼬리죠. 봉보다 꼬리가 더 길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시세를 줬다가 당일날 다시 뺐다는 이야기예요. 거리가 붙으면서.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으면 시세는 자동적으로 내려온다. 그죠? 매수 주체가 매수는 했지만 매수를 멈추는 순간 시세는 당연히 내려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 꼬리가 더 길어요. 그쵸? 봉은 요만큼이고, 하지만 거래 잔뜩 붙었고요. 여기도 거래 잔뜩 붙었지만 꼬리가 훨씬 더 길고요. 예. 요거는 뭐 100% 가까이 나왔겠네요. 시세가. 그죠? 자, 봉은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죠? 근데 요때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한번 주고 며칠 만에 자,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세가 이만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정리가 됐지만 또 시세를 한번 주고,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 시세 갖고는 장난을 얼마든지 칠 수 있지만 거래량하고 시세하고 같이 장난치기는 쉽지 않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자, 시세와 거래량을 같이 장난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자, 거래가 이때 나왔고 이때 나왔는데 이때 털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거래량이 붙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음봉이었고, 하지만 시세는 또 더 좋죠. 그렇다면 탈출 아닙니다. 탈출 아닌데 시세는 빠졌지만 요거는 전체 시장이 빠질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 전체 시장이 빠질 때 12월 4일 난리 났었죠. 그날 빠진 거고, 모든 코인이 다 작살났을 때 그때입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최근에 거래가 나왔어요. 최근에 거래가 나오면서 시세도 당연히 나왔는데,
자, 시작 지점을 한번 볼까요? 시작 지점. 전날 거 볼 필요 없이 220원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220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렸는데, 여기는 윗꼬리로 다 끝났는데, 여기는 윗꼬리보다 봉이 깁니다. 그죠? 하지만 다음날 음봉으로 마무리했어요. 음봉으로 마무리하면서 양봉보다 음봉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대 양봉 후에 나오는 음봉은 그렇게 나쁜 방향 아니다. 그죠? 양봉이 나오면 다시 잡아볼 만하다. 음봉 뒤에 양봉이 나왔을 때는 한번 잡아서 시세를 노릴 만하다. 그렇다면 장대 양봉의 끝자락까지 먹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볼게요. 자, 장대 양봉의 끝자락 315원이죠. 예. 하지만 시세 흘렀지만 양봉에서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자. 그러면 315원까지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기 저항선이 있지만 거래량 없죠. 보세요. 자, 이때 거래량 없는 저점입니다. 거래량 없는 저점이에요. 자, 시장이 같이 흘렀기 때문에 흐른 모습이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다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나올 때 220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 이날도 220원 위에서 거래량이 나왔고, 이날도 220원 위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220원 밑에서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언제냐? 요거 하루밖에 없어요. 그죠? 이때도 220원 위에서 시세를 주면서 거래량이 나왔었고, 이때도 220원 위에입니다. 사실. 그죠? 220원 위에고, 모든 게 220원 위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222원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단 한 번, 요때 빼고요. 자, 7월 1일, 요때 빼고 나머지는 다 220원 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량과 시세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220원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시세를 한 번 더 줬을 때, 그때는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해 볼 만하다. 그쵸? 왜냐? 요 위에서 다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많은 거래량이 이 가격 위에서 이루어졌고, 시세를 여기까지도 600원까지도 줬었잖아요. 자, 이때는 480원, 이때는 600원, 자, 630원, 이때는 언제요? 자, 이때는 430원. 요렇게 거래량, 여기 크진 않지만 요 거래량일 때도, 심지어 요 때도 370원까지. 거래량이 붙을 때는 시세가 충분히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지금 현 상황을. 자, 쌍바닥 찍었죠? 쌍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왔고, 음봉이 나왔지만 양봉이 나올 때 매수하는 방법.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매수한 250원 때는 충분히 먹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여기까지 315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많죠. 예. 하지만 296원, 그렇죠? 욕심 안 부린다면 296원, 300원에 정리한다고 해도 한 20%가량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는다면 20% 미만에서 잘라도 좋고요. 그렇다면 300원, 200원, 300원, 400원 요런 가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295원, 299원 요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399원, 395원 요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300원 이러면 딱 300원에 팔려고 하지 마세요. 네. 0. 몇 프로 때문에 괜히 매매 힘들게 하지 마시고 1%, 2%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잡을 거 못 잡고 1%, 2%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팔 거 못 팔고 이거 손해가 더 커져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거는 한번 매매를 해봐야 돼요. 지금 펀더멘탈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만 보고 매매하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펀더멘탈을 보고 야금야금 모아가야 되는 것이고 요런 먹잇감 같은 이런 차트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매매를 한번 해봤고요. 저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겁먹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요럴 때 비중을 조금 줄여서, 하지만 비중을 죄송합니다. 큰 비중을 들어가지 마시고 비중을 쪼개서 야금야금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지금 내가 마이너스라고 먼 산 쳐다보고 있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야금야금 내가 예전에는 1,000만 원을 매매를 했다면 지금 500만 원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500만 원으로 매매하시면서 지금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들은 야금야금 잡아 나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아르고 코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제 생각과 부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때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요즘 장에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야금야금 매수해야 되는 코인들, 그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르고 코인이 시세를 한번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0% 이상의 시세는 뭐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다. 뭐 저는 300원 언저리까지는 상승 한번 준다. 왜냐? 316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제 매매 방법이라면 저는 그렇게 매매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부합하신다면 매매 한번 해보시고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아르고에 대해서 방송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